마이크도 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씩만 나와주실게요. 네, 일단 오늘 영화 함께 보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관객과에 대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관련한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노지영 배우님부터 인사 시작할까요? 준비 중이세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감독님부터 그럼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령 이미지 연출을 맡은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령 이미지에서 정우 연기한 배우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 역할 옥자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일 역할 이상일입니다. 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리고 바로 관객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감독님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각본을 직접 쓰시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각본가가 따로 있으시고 연출로 이 이야기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과 그리고 그 각본을 어떻게 감독님 연출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작가님도 와 계신데 작가님이랑 이제 PD님이 처음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PD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도 이제 처음 뵙지만 그때 또 이렇게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동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제 뭐 연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뭐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뭐 스태핑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스태프들이랑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도 캐릭터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을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보진 않아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는지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시나리오에 써있는 글만 보고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라면 조금 더 시나리오부터 모호한 인상들을 배우들이 받지 않았을까? 거기서 좀 구체화시켜가는 과정들을 이 영화를 통해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지영 배우와 그리고 옥자연 배우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좀 난해했던 점들도 궁금하고 어떻게 좀 구체화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 감독님하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는 사람인지를 좀 알면 이 인물이 좀 분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게 이제 아버지 사진이랑 또 어떻게 다르면 다르고 또 어떻게 닮아 있으면 닮아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좁혀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옥자연 배우는요? 네, 영희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어려웠는데 거기 영희가 극중에서 읽는 책들에서 저는 좀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지만 영희는 어릴 때 일본으로 보내졌고 어떤 굳건한 정체성이나 어딘가에 소속감이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태,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뿔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크춤이라든지 잘 모르지만 어떤 확실하게 사진 찍는 스타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약간 통제적으로 한다기보다 우연의 우연. 내가 통제하기보다 슬며시 그냥 나를 스쳐가는 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약간 정우에게도 자기 과거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아직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 경험들을 사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지만 좀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또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했을 때 표면적으로 굉장히 밝고 건강한데 내면으로 좀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해가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영이란 인물이 일본에서 왔다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어를 영화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 호련한 등장과 퇴장 같은 걸 생각하면 마치 90년대 일본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주인공의 느낌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캐릭터를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는 극중 안에서는 아들과의 접점은 거의 없고 영에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서 사진을 가르쳐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요. 상희 이 두 젊은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과 상희는 어떤 관계이고 또 영과 상희는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매개로 해서 아들과의 어떤 갈등 구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아들 앞에 진실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픈 트라우마, 이것을 간직하고 그냥 혼자 사진을 찍고 있는 캐릭터 역인데 그 아들하고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 영이 나타났을 때 아들 이상으로 저희는 기쁜 존재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아들 대신에 영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1차적인 사진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죽음을 가까이 둔 아버지로서 한번 고민한 그런 역할로서 전문적인 아니지만 사진으로서 그렇게 어찌됐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전문적이진 아니시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해석을 들려주셨고 혹시 그럼 극중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같은 것도 직접 선생님 사용하시는 물건이세요? 네, 그 공간도 제 개인 공간이고 암실 공간도 그렇고 영이 사용하거나 혹은 아들 정우가 사용했던 카메라도 제 개인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울릉도에서 왔어요라는 대한민국 시민분이 정말 울릉도에서 오셨을까요? 아버지를 그토록 증오하던 정우가 왜 아버지를 따라 사진작가의 길을 걸은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오지영 배우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저는 약간 그 부분은 그 인물이 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닮아 있는 사람을 볼 때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그 정우라는 인물도 그 아버지랑 그런 부분이 닮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자기로 또 매일매일 마주하고 또 아버지로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결국에 둘 사이를 좀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또 고스트 스토리라는 단어 쓰시는 분께서 영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옥재한 배우가 생각하는 영의 미래에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 캠핑카와 정우를 떠난 이후에 이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상상한 적이 있는데 영이 이제 정우를 떠나고 나서 마지막에 엔딩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 인원을 일본을 가서 영희가 전시회를 하고 있다. 조그마한 어떤 그 갤러리를 빌려서 영희만의 전시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정우가 그림자처럼 등장하면 어떨까 그 상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그게 불가능하긴 했지만
그 상상에 대한 공유는 안 된 것 같죠 지금? 옥재영 배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내용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혼자 그냥 편집하다가 편집하는 친구랑 같이 그런 부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옥재영 배우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어차피 막 항상 자유니까 저는 정우랑 같이 계속 여행 다니면서 더 멀리 많이 다니고 사진 많이 찍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유령 이미지라는 대학원 수신님께서 영상과 이야기도 그렇지만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스팅 비화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일반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죠. 자연 씨도 그렇고, 자연 씨는 이제 같이 작품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현 씨는 처음 이제 작품을 하게 됐는데, 되게 우연적으로 이제 같이 촬영 감독님하고 다 이제 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하고 다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독립 영화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우지연이라는 배우를 이제 알게 됐고, 마침 이제 소속사나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이제 소속사 뭐 대표님이 친분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마침 이제 연락이 닿아서 같이 작품을 하게 됐고, 이상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이제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 자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장소도 빌려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은 이제 알아는 봤죠. 뭐 안성기 선배님도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우리 촬영 일정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상일 선생님한테 조용히 이제 조심스럽게 식사하면서 제안을 드렸죠.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기를 해주실 수 있냐. 되게 고민이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에 흔쾌히 하셨나요? PD님이 사진을 전공하신 분인데 제가 대학 선생활 때 제 제자였고, 또 이상중 감독을 만나고 또한 우지현 씨나 옥재영 씨를 보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력이 상당히 관계를 중요시하는 예술이다.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보셨겠지만 지속적으로 혼자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암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매체라면 영화는 처음부터 관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 동네가 바로 사진 동네인데, 참 영화 동네인데, 이 영화 동네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기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없었고, 최대한 말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대사를. 그래서 아까도 앉아서 영화를 보면서 2년 전의 부끄러움이 2년 후의 부끄러움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사진도 그렇지만 영화도 영원히 남습니다. 물론 영원히 선생님이 오시고요. 근데 왜 캐릭터 이름을 실제 이름과 똑같이 쓰셨어요, 감독님? 부캐를 주실 법도 한데 선생님 성함을 그대로 사용하셨나요, 캐릭터에?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네. 선일이라는 이름이, 제가 이름이 또 성준이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 이름 그냥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마지막 장면 즈음에 가면 이 사람이 겪는 충격과 혼란과 이런 게 어떤 정도일지 되게 감도 안 올 것 같은 무게로 이 사람이 확 다가오는 장면이 있죠. 실제로 아버지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알아채거나 혹은 뭐 모른 척했다가 알아챘거나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그 씬에 대한 뭐 촬영 때 얘기라든지 아니면 배우가 고민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이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촬영이었었는데요. 근데 뭐 요건 약간 그 비하인드인데
저는 그런 거를 얘기로만 들었었어요. 맨 마지막 촬영을 이제 조 감독님이 이제 큐 사인을 주고 이제 오케이 NG를 내고, 그리고 이제 촬영도 이제 촬영 감독님 조수분이 이제 직접 촬영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컷을 다 조수분들이 이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장난도 많이 치시고, 심지어 작가님이 붐도 드셨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되게 이분들은 즐겁고 저는 굉장히 곤란한 마컷을 이제 찍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그게 뭔가 좀 예전에 왜 그런 어떤 전통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어지고 또 이게 물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은 왜 과거 일본으로 떠났나요? 이런 공간적 배경에 대한 질문을 주신 관객분도 계십니다. 감독님? 네. 일단 부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올로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이 엄마한테 이거는 사실 이제 작가님한테 드려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 전에 이제 영의 외할머니가 왜 일본으로 가셨을까? 그것부터 이제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엄마한테 이제 보내진 거고, 일방적으로 이제 일영을 보내진 거고, 네, 저는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하자면, 영이 자기 발로 일본으로 떠난 것은 아니고 워낙 어릴 때니까 어쨌거나 버려지거나 이렇게 보내진 건데, 왜 하필 일본이냐 하면은 그건 작가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엄마 아빠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일본으로 생계를 위해서 떠나신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떠났는데 일본에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성년에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온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밀접하기도 하고 거기서 겪는 일들이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본 게 있어서 왜 일본일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와닿는다?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연기에 좀 녹아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입양아 부자 간의 트라우마, 아까 즉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왠지 이 역시 작가님의 얘기를 감독님 왠지 하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거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게 남녀 간의 멜로 형식을 취했지만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애초에 이제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거는 영은 자기 엄마가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영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거기서 두 사람의 기억이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접근을 할 때 이제 이게 성장 이야기다라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유령 이미지란 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에 얽혀있는 이미지의 포착이라든지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잔상이라든지 호련히 등장할 때 나타나는 다시 사라지는 영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유령, 이미지 이런 모티프들을 영화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님의 지금 설명으로 가름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아주 짧지만 오늘 집에 같이 한 소감도 들어보고 헤딩사 한 말씀씩 여쭤보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여전히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사진과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예술 매체인데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관객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2년 전에 시사를 할 때는 거의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구나. 나중에 이제야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때 2년 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랑 얼마나 내가 행복해하면서 찍었던가가 생각이 나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한데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역시나 모든 감독들이 그렇겠지만 아쉬운 점이 늘 있고, 그리고 그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잘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 끝까지 오늘 와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남은 시간 톡정제 판타스틱 영화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스트분들 먼저 앞쪽으로 퇴장하신 이후에 관객 여러분 퇴장 뒤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대기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